교통사 전문업법 윤현리의 또 함께 시작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김프로님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다루게 주제는 제 윤현TV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 아주 특이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선별해서 우리 김프로님을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만 좀 설명드리자면은 식물인간으로 지금부터 약 한 20여 년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의식 없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동안 병상과 집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보호자의 간병 안에서 진행했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식물인간 같은 경우는 생명이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송이 일찍 시작이 되든지 합니다. 근데 이 건에서는 보호자분께서 어쨌든 환자에 대한 어떤 보전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간병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간병에 열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이 상당히 연장이 오랜 기간 되고 나서 너무나 긴 시간 동안에 많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여기서 더 이상 지체하기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이제 사건을 종결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보험회사하고 직접 합의보다는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주변에 계신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다가 이 사건이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 돼서 지방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거쳐본 바 너무나 이제 사건 자체도 규모도 큰 데다가 어려운 사건이다 보니까 피해자분들이 기대하는 만큼에 대한 기대치를 호응을 주는 변호사 사무실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통해서 전문가들을 검색하다가 저희 윤현리TV를 통해서 성공 사례라든지 또 감사 편지 여러 가지 의료 전문 인력들을 구성된 이런 전문 로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방문을 하게 되고 피해자 측이 요구한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에 이 상담을 거칠 때는 다른 사무실에서는 이 사건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어떤 기대치에 부응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내용들을 접하다 보니까 윤현리에서도 과연 피해자 측에서 기대한 만큼에 대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최종적으로 저희들하고 서로 신뢰의 관계 속에서 사건을 위임하게 됐고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사실 소송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많아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 우리 김프로님께서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 주장한 내용, 쟁점사항에 대해서 윤현TV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지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프로님, 이 사건에 지금부터 상당히 오랜 전에 일어난 사건이 돼서 여러 가지 쟁점과 소송의 다툼이 많았었는데 우선 첫 번째 위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 측에서 어떤 식으로 주장을 했었습니까? 그 사고 당시 기준이죠. 예를 들어서 뭐 20년 전 그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약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사망에 대한 위자료 또는 휴장회가 노동상실이 100%일 때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피고처 당연히 6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거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노동상실 100% 사망일 때 1억을 달라. 그것은 좀 뭐 가입배상이 아닌가. 예, 저희 피고 측 주장입니다. 어쨌든. 맞습니다. 예, 아마 이제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최근에 일어난 사고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본 사고처럼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에서는 그 당시 사고 연도의 기준에서 위자료를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워낙 이 사건 자체가 규모가 크고 또 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와 가족분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 사건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판결에서도 그런 내용을 참작해서 아마 판결이 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지금 사고에 있는 과실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험사 쪽에 좀 주장 내용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이 동승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이 환자가 그 식물인간이라서 뇌 손상이지 않습니까? 이 머릿속에 이게 뇌를 다친 부분은 이게 분명히 보행자 사고도 아니고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나 이거 우리 피고 측에서는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은 자기 신체를 좀 악화시키는 부분이 기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손해 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서라도 과실 우리 주장은 20% 정도로 참작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피고치 주장 내용이 어찌 보면은
그것이 타당하다고 봐지지만은 일반적으로 두부 손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륜차 같은 경우는 안전모 착용 안 한 경우에 있어서 당연히 참여이 되는데 승객 탑승기한 경우에 있어서 머리 다쳤다면 당연히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지만은 명백한 증거 자료가 없이 그냥 추정에 의해서 머리 다쳤으니까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추정에 의해서 주장한 것뿐이지 실제인 증거 자체는 없는 것이거든요. 본 사건은 안전벨트 위에 있는 쇄골이에 거기에 머리에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을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결과적으로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자료 없다는 사실 가지고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원거치 주장대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동 일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피고 측에서는 많이 다투는 내용인데 이분이 이제 피해자분이 이제 가사 종사자의 주부인 경우이기 때문에 도시령 노임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노임 단가의 보통 건설 노임 단가의 노임에 대해서 과연 한 달에 며칠 기준에서 노임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가지고 좀 쟁점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 건 같은 경우는 사고 당시에 도시령 노임이 5만 원 정도 하루, 월 약 200만 원 조금 못 미치는 정도 금액이었어요. 어차피 이 손해 발생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은 대부분 판례도 그렇고 사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소급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계산할 것이 아니고 사고 당시 기준이라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가동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도 대부분 저는 합의체에 따라서 60에서 6천 노동자가 65초로 뭐 상승은 됐지만 그 당시 2019년도 이전에 입건은 사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가동 연한이 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장은 60세로 연령을 평가해서 기대 연명을 선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동연한의 부분은 이미 대법원에서 65세까지 가동연한 인정한다는 판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가동연한에 대한 65세까지에 대한 부분은 크게 전제로서는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가동일수에 대해서 보험사 측에서 지금 18일까지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험사 따로 별도로 이견을 단 건 없었습니까? 당연히 네. 우리 입장은 그게 22일로 하면은 그게 벌써 뭐 수십 년 전 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회적인 그 현상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2월달 같은 경우는 28일이에요. 토 일요일 빼고 그다음에 대초일 빼고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생리한다 그래가지고 또 하루 또 쉬고 이게 실제 근무하는 그 날짜는 2월달 같은 경우 계산해보면 한 15일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18일 준다 그러면은 그것도 저희들은 많은 벽보 양보해서 들은 겁니다. 근데 그 시대적인 흐름을 좀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 22일로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너무 그 가인 배상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저희들은 좀 그게 불만입니다. 맞습니다. 역시 뭐 피고 측의 주장은 한결같이 보험사 측에서는 어쨌든 이 소득 자체가 전체적인 일시수익 산정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장하는 것은 뭐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법원의 입장에서도 농업 종사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농촌 노임의 단가를 25일 인정하는 것이 현행까지 관행화되어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보통 노임에 대해서 도시령 노임에 대해서 일시수익 역시 현재까지는 법원에서는 20일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박의 어떤 반론의 여지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법원 입장에서는 20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여명에 대해서 보통 이제 식물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상태에 따라서 보통 이제 배상과 보상 의학적 판단의 기준 자료를 많이 참고합니다만 어쨌든 여명을 기준했을 때 평균 여명의 20 내지 아주 길게는 30%까지 뭐 이 사안도 마찬가지 식물인이기 때문에 여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문제는 여명에 대한 기준 자체를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역시 원고 피고 간에 좀 다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신체 감정이 겨우 2인의 여명 25%가 나왔어요. 네. 합병증이 없다는 그런 이유를 해가지고 감정이가 판정을 했었는데 저희 입장에는 이제 환자가 18년간의 그 오랫동안 병원 치료하고 뭐 합병증 없이 이렇게 유지를 했다 가정을 하더라도 이제 배상과 보상받게 판단 져서야 하면은 저희 입장은 25%가 아니고 15%에서 길게는 뭐 20% 정도가 저희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신체 감정에도 여명을 길게 해주면서 또 겨우 시간도 2인 뭐 이렇게 감정한 것은 그 감정의 주관적인 요소가 좀 개입되지 않았나
좀 그런 부분들을 제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만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 입장은 여명은 25% 한다고 설사 이제 하더라도 개원은 1인을 은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가족이 뭐 보호했다가 그리고 전문 간병인을 쓸 때는 24시간 하루 10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리고 10만 원 그 사후 시점부터 간병인을 고용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다면 그 당시에 뭐 5만 원 정도가 안 될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러면은 그 실손 비용을 지출하면 되지 않냐 이거죠. 우리는 그걸 이제 차등해서 소급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예, 뭐 보험사 주장 자체도 역시 뭐 한결같이 대부분의 어떤 이런 개요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뭐 일률적으로 계속 주장하는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쨌든 법원의 신체 감정을 통해서 감정으로부터 여명과 개호 시간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받아 물론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은 법원 입장에 봤을 때는 참고사항이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모든 정황을 판단해서 직권 판단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여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의사가 판단한 여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개호 시간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보험사 입장에서 주장하는 현실적인 어떤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에 비해서 현행 법원에서 1인 간병 비용을 인정하는 비용 자체도 상당히 높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1인이 아닌 1.5인 심지어 2인까지 인정을 한다는 자체는 현실적으로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 자체를 절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식물인간은 사실상 24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 환자가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의 위독한 상황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한 사람이 24시간 잠도 안 자고 계속 간병하는 자체는 어렵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가족이 간병할 경우에는 교절해서 두 사람이서 같이 간병해야지만 환자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인으로서는 간병비 인정한 자체는 불합리하다. 이런 것이 이제 원거치 주장이었습니다. 그 여명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상당히 쟁점이 될 수 있고 이 부분이 실제 피해 보상 개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의 감정 결과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의 전반적인 지금까지 쟁점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저희 청구치 변경을 2인 개호 감정에서에 나온 그대로 2인 개호에다가 과실 무과실로 해서 도시노임을 해서 사월로부터 해서 모든 피해보상 산정해서 청구치 변경을 했었습니다. 하고는 정적으로 법원에서는 법원의 화해공 결정, 화해공이라는 것은 판결 전에 이렇게 재판부에서 모든 판결 원금과 이자를 감안해서 이렇게 판결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금액을 가지고 판결 전에 법원에서 결정 금액을 고시하는 것이 화해공 겁니다. 이 화해공 결정에서 이분이 가불 금액으로 5억 원을 가불을 했었습니다. 그 가불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총 19억 원이란 화해공 결정 금액을 법원에서 내리게 됐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결국 보험사 측에서는 여러 가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피고 측에서 주장한 내용 자체가 반영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신청 이 결과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고 이 결정이 돼 이신청한 뒤에 결과적으로 다시 법원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아온 결과 판결 원금은 사고일로부터 해서 판결까지 원금 자체는 금액이 한 10억 단위 정도가 안 되지만은 사고일부터 해서 판결 시점까지 연 5%의 이자, 지연이자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기간이 걸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자가 연 5% 이것이 그걸 원금과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돼서 기존 가불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판결금과 원금을 합치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치니까 19억 4천 종합적으로 24억 4천이라는 전체적인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특이한 사례고 사실상 이런 사례를 다시 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윤회내에 이렇게 소개를 한 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결과 나왔다는 건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고 주장한 내용 자체는 이런 식물인간 사건이 뭐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진행을 하든 어쨌든 식물인간 사건은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개호 시간에 대한 부분에서 보험회사에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1인 개호가 아닌 소송을 통해야지만이 1.5인 2인 개호가 인정됐다는 이유 하나. 두 번째는 이 사건도 마치 같은 해당이 되지만은
신체 감정에서 법원에서 판결난 그 잔존 여명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도 어쨌든 보호자분들이 잘 관리를 해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잔존 여명 기간 동안에 잘 관리를 해서 생존해서 그 시점에서 사망할 것이라는 종료 시점 이후에도 만약에 생존을 계속 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시점부터 다시 추가 청구를 보험회 상대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런 식물인간 사건의 경우에 소송을 해야 될 이유를 여러 번에 걸쳐서 윤회인에서 계속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 사건도 물론 상당히 고액 사건으로서 이렇게 승소사를 이끌어낸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은 이런 식물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된다 하는 이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사례를 가지고 윤회인에서 한번 다뤄보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이런 식물인 같은 이런 개호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한 가정에 있어서 정말 중차대한 중대사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고 재현돼서는 안 될 그런 중대 사건인데도 이 사고로 모든 게 종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 앞으로 남아있는 가족분들이 평생 살아가야 되고 또 환자를 위해서 간병을 하고 치료해야 되는 소유병을 되려면 어쨌든 정당 합당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판결을 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판결을 잘 받으려면 결과적으로 선택이 중요한데 처음부터 교통사 전문 변호사의 선택이 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아는 주변의 지인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에 떠도는 그냥 교통사 전문이라는 허울전 그런 사무실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자칫 판결로 인해가지고 모든 사건이 종결되고 나서 더 이상 다른 어떤 돌파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통사 전문 변호사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색하고 충분히 상담을 거쳐서 두고 후회하지 않도록 확실한 어떤 결정을 해서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선택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야지만이 가족분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 대해서 충분히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고 보호자에 대한 케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윤회리에서 아주 특이한 어떤 개호 관련 사건을 사례를 가지고 다루게 됐는데 앞으로도 종종 기회가 된다면은 이와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우리 김프로님 모시고 앞으로 계속 진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